기술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불리는 항공 엔진을 주도하고 있는 끝판왕 기업이 있습니다. 부산하면 떠오르는 게 엔진하면 떠오르는 게 가스터빈이라고. 회전 운동을 추력을 만들어내면 이제 항공용 가스터빈. 아하.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일까? 그래서 생각한 게 항공용 가스터빈. 발전용 가스터빈 외에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게 될 엔진이 굉장히 라인업이 다릅니다. 엔진 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 기본 설계가 거의 막바지 아하, 단계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 설계가 끝나면 이제 상세 설계를 해야 되고, 상세 설계라는 거는 이제 도면, 제작 도면, 가공 도면, 주조 도면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 한 다음에 제작을 하고 시험을 해야 되는데, 상세 설계부터 네. 그 시험까지 하는 이 과제가 저희가 바라기는 올해 말 정도 공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세부 설계가 나오면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 시동을 건다. 올해 말에. 진정한 저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할 이 첨단 항공 엔진. 우리가 이제 첨단 항공 엔진이라고 하면 이제 15,000파운드급 이상은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방사청에서 이 프로젝트를 전체 범정부적으로 진행을 네네네.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개념 설계가 끝났습니다. 어허. 개념 설계라고 하는 것은 네네. 이 엔진의 성능, 그다음에 어떤 외형적인 크기, 구성품들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 성능이라든가 요 정도 하면 엔진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겠군 하고 미리 설계를 해보는 게 개념 설계인데 그 단계가 이미 끝나서 방사청에 보고가 됐고 네네. 방사청 보도 자료에 보면 네네. 첨단 엔진 개발을 방사청장 주재하는 회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을 했다. 그렇게 이제 계획은 있었지만 사실상 이제 선언을 한 거네요. 네, 선언을 했고요. 개념 설계가 끝났고 이제 엔진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네네. 개발하기 위해서 선행 과제라고 이제 먼저 네네네네. 핵심 기술 개발하는 과제가 있고 그 이후에 본 엔진 개발이 들어가는데 네네. 지금 2037년까지는 첨단 엔진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게 방사청과 산하견의 어떤 공통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10년 정도만 있으면은 10년 정도 있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네. 나올 수 있다. 지금 우리가 KF21 보람에 들어가는 엔진이 사실 GE에서 이제 면허 생산 받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엔진의 이름이 F414 엔진이잖아요. F414 400K 엔진인데, 우리가 그러면 개발하려는 엔진은 요거랑 뭐 어떤 차별점이 있는 겁니까? 미국 지휘사의 F414 엔진을 네네. KF21이 쓰고 있는데요. 네네. 요 추력급이 13,000, 14,000 네. 파운드 폴스. 15,000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예, 15,000이 좀 안 네,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KF21에 들어갈 엔진은 당연히 이 엔진들보다는 추력과 효율 면에서 좋아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개념 설계에서 도출한 성능은 16,900파운드. 그래서 기존 F414 엔진보다 10에서 20% 네네네. 정도 추력이 더 올라간 엔진을 개발하겠습니다라고 개념 설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네네. 그걸 이제 방사청에 보고를 드렸고요. 근데 이게 어쨌거나 지금 KF21은 이미 다 나와 네. 있는데 네. 엔진을 만약에 우리가 개발을 해내면 이 엔진을 기존에 있던 G 엔진을 떼고 우리 걸 다는 거잖아요. 쉽게 그렇죠. 말해서. 그러면은 사실 무게나 디자인이나 이게 사실 흡사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념 설계한 컨셉은 기존 F414 엔진을 빼고 네. 그 자리에 첨단 엔진을 그렇죠. 장착을 하면 네네. KF21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게 설계를 이미 했고요. 많은 이제 역사적으로 뭐 일본만 봐도 민항기는 만들긴 만들어요. 뭐 중국도 민항기 만들긴 만들어요. 근데 한 대 만드는 거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뭐 1조가 들어가든 2조가 들어가든. 근데 이걸 실제 상용화를 시키고 실제 무기나 항공기에 장착을 하고 하려면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엔지니어를 실험하고 계속 맞습니다.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인프라가 우리나라가 사실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네네. 감항 인증이라는 절차로 그렇죠. 네. 확인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근데 우리 한자를 풀어보면 네. 감은 감내하다 할 때 쓰는 감자예요. 네네네. 항은 항공할 때 이제 나르다는 네네네. 뜻의 항자고, 그래서 이 비행하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는가 이걸 평가하는 게 감항 인증입니다. 네네네네. 감항 인증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역사나 기술력이 맞아요. 네, 아직은 그러니까. 좀 네. 짧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주 조그만 비행기부터 지금은 KF21 맞아요. 전투기까지 만들고 있어서 기체에 대한 감항 인증 절차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됐습니다. 네네네. 근데 엔진은 별도 감항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요 엔진에 대한 감항 절차는 지금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그다음에 군, 네네. 업계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엔진 가말 인증을 위한 네네. 조직, 제도, 절차 이런 것들을 네네.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첨단 엔진 개발 프로젝트와 병행해서 네네. 이 가망 인증 절차도 수립을 할 예정이고, 이제 가망 인증을 받으려면 140여 가지 이상의 시험 항목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 중에는 예를 들면 새를 엔진에 집어넣어서 잘 견디는지, 최근에 예, 버드 대장공 스트라이크를. 네.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처럼 그런 조류 충돌에서도 엔진이 잘 견딜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빗물이 엔진 내로 많이 유입될 때 견딜 수 있는지 이런 시험도 하기도 하고, 이런 아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극한의 저온, 저고도 네. 환경에서 네, 잘 네, 네. 작동하는지. 이런 시험 설비는 여전히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요 첨단 엔진 개발하면서 이런 인프라 구축 계획도 정부 주도로 네, 네, 지금 네. 차곡차곡 준비를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분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전제로 하고 그런 게 있다면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딱 하나씩. 페이퍼 엔진은 누구나 만들 수 있죠. 네. 페이퍼 엔진으로 첨단 엔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냉각 기술, 소재 기술 뭐 가지고 있다라고 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이 실제 네. 엔진에서 시험을 했고 10,000시간, 15,000시간 이상 실제로 고객사들이 이걸 돌려서 운영한 경험까지 가지고 있고, 그 경험에서 나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랑 비교를 해봤냐. 저희가 큰 소리로 우리는 우리 독자 모델을 가지고 있고 OEM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우리 설계 기술을 다 검증했다. 저는 이렇게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TIT 1680도씨급 엔진, 네네. F414조차도 1500도씨 네네. 이하인데 이 급의 엔진을 저희가 목표 수명이 발전 연기 네네. 30년 정도 목표를 하는데, 이 정도 가동 수명을 가진 엔진을 최초 개발부터 제작, 시험, 네. 상업 운전까지 이 전주기를 다 돌아본 회사가 네. 어디인가? 저는 이렇게 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계신 정말 에이스 분들 모시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점, 그리고 우리나라 항공기 엔진 개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갈 길도 멀고 가는 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노라는 선진국들이 수도 없는 노력을 통해서 올랐던 반열을 우리가 빠르게 따라잡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업계나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은 지지를 해주신다면, 가스터빈도 처음에 이거 개발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뤄냈듯이 항공기 독자 엔진 개발도 충분히 저는 성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연비행은 항공 엔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